네,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그 데이터, 마이 데이터의 법적 근거 그리고 법의 흐름을 한번 좀 봤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마이 데이터의 서비스 네 가지로 연계형, 중계형, 그리고 PDS형, 그리고 분석형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이 데이터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 데이터, 데이터의 주권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마이 데이터,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어떡하지? 이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많이 타이트하게 보호가 보장이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또 그거에 더불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상호 운영성이라는 이거는 이제 보안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기술들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비식별화. 마이 데이터라고 이제 해서 내 동의 기반으로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내 데이터를 어떤 것들은 비식별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유출되더라도 나를 식별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단계적으로 업무 절차에 따라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은 떠오르는 기술이 혹시 뭐죠? 요즘? 네. 가장 좀 보완하면은 비트코인,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해서 블록체인 경제라는 부분들이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보안적으로 블록체인처럼 완벽한 보안 체계는 없다라고 이제 위변조 방지에서 핵심 사상을 갖고 있고 기술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호 운영성입니다. 인터오퍼레빌리티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마이 데이터 생태계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호 운영성에서 마이 데이터 생태계 기술 구조의 핵심 개념은 상호 운영성이다. 그냥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느껴지듯이 마이 데이터 생태계 나를 중심으로 일단 생태계 한번 먼저 볼게요. API 에코시스템. 그래서 API 기준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B2B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끼리 연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정보 동의, 3자 동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자 동의로 해서 내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API 모델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광고, 그러니까 콜센터로부터 전화 많이 아웃바운드 콜 많이 받으실 텐데 그때 나오는 말이 뭐 땡땡 기업에서 3자 동의한 기반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API 모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플랫폼 모델은 이제 이런 팡이라고 하죠. 구글, 페이스북, 뭐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이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들을 개인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모델이 되고요. 세 번째 모델이 이제 마이 데이터 시대.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플랫폼이 전체적으로 독식하는 구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나한테 주면 내가 주고 받겠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고 그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상호 운영성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개념의 핵심인데요. 아이덴티티 앤 트러스트 네트워크. 그래서 신뢰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DID라고 블록체인 기술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나를 신뢰 네트워크에서 바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게 하나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전자신분증이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DID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Contract, Consent and Relationship Management. 그래서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나오는 기술이 OS 2.0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것이냐. 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나를 어떻게 인증할 것이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 확인할 것이냐. 그래서 요즘 많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기술들을 이미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소셜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스 2.0으로 해서 뭐 페이스북으로 뭐 나냐 물어보고 그걸 누르면 다른 쪽으로 바로 회원가입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컨트랙트 컨센트 앤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고요. 그리고 퍼스널 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퍼스널 클라우드나 API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앞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시스템적으로 많이 발전할 부분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데이터를 그룹 단위로 관리를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모으고 분석하고 저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개인 단위로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한다면 DB 구조도 바뀔 거고 저장 방식도 분명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퍼스널 데이터 시멘틱 앤 데이터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는 오픈 데이터 개념이고요. 그리고 팀 버너스리가 얘기한 5스타 모델이 이제 이쪽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이 DID 개념. 그래서 나를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DID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DID OS라는 개념이 나오죠. 컨트랙트 앤 컨센트 앤 릴레이션십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한 UMA, 그래서 유저 매니저 액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는 UMA 2.0 버전까지 나왔고요. 이 부분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좀 더 기술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타라, 컨센트, 그리고 리시트.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말로 설명을 드리면 내 정보를 이용한 그 정보 영수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저도 아직은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는데 개념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를 했고 내 관리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타난 그 관리들을 어떻게 정보 제공의 그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리시트 영수증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퍼스널 데이터 플랫폼 그래서 퍼스널 클라우드 API 오브 미 API라는 개념 혹시 개발하시나요? 네. API 어떻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픈하고 싶은 데이터를 이렇게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가 개인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이수재인데 이수재라는 API를 만들진 않아요. 예.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 이제 교통 쪽의 사업인데 교통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 그리고 빅데이터 API를 만든다고 한다면 하이패스 데이터, DSRC 데이터의 데이터 규격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그 속성 값들을 공개를 하고 그것들을 특징들을 설명을 하겠죠. 근데 API 오브미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특성들, 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공개를 하는 건데 그럼 거기에서 공개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하고는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다르게 되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 이름이 이수재라고 그랬죠. 이수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데이터의 API를 공개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은 우리는 확실하게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것을 공개를 했을 때 첫 번째 처리자한테는 오픈을 완전히 하되 그 처리자는 정보를 그 다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마이데이터 API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퍼스널 데이터 시멘틱 앤 데이터 모델 부분에서는 JSON LD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링크드 데이터라고 해서 혹시 그 5스타 모델 보면 가장 5단계 중에서 5스타 모델은 데이터 오픈성을 나타내는 거고 1단계가 기계 판독이 안 되는 데이터 형태 뭐 이런 것들이 1단계고요. 3단계 기준이 CSV 파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JSON 이런 부분들이 4단계 그리고 링크드 데이터가 이제 5단계 그래서 어디든지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링크드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퍼스널 데이터 모델의 데이터 모델에서는 어떤 최종 모델까지 가서 우리가
그 마이데이터 핵심은 이동성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데이터 모델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데이터 비식별화입니다. 비식별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 질문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데이터 비식별화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 그 프로세스를 되게 세분화해야 되고 그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는 동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데이터가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여야 그 데이터에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활용자도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사거나 또는 활용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내 데이터를 식별한 내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계속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까지 오케이 동의를 했지만 그 다음에 저장 보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동의하에서 데이터 활용 부분까지 식별화된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저장 처리 비식별화 단계로 거쳐야 되지 않을까, 또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그 제공받은 사람은 데이터 활용 기간 동안 재식별화를 통해서 그 식별 정보를 활용한 후에는 다시 한번 비식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은 아마 비즈니스의 비용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비용 또는 위험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비식별화의 대상 데이터는 과연 무엇일까? 개념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정보에서 식별자하고 속성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식별자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식별자하고 속성자가 좀 나눠져 있다라는 거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을 우리는 식별자라고 합니다. 속성자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쉽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냥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얘는 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정보, 또는 얘는 인다이렉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정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 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개인 특성, 성별, 연령, 나이, 국적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국적이 공개된다고 나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A라는 동네에 나 혼자만 일본 사람이에요. 또는 중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에서 이 지역에서 일본 사람이 A라는 지역에서 일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중국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까 얘기한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성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됐고요. 그래서 개인과 관련된 정보라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쉽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비식별화가 아까 절차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단계에서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저장이나 또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보관의 이슈들을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비식별화 방법론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건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가명 처리, 총계 처리, 그리고 데이터 값 삭제, 범주와 데이터 마스킹, 이러한 기술적인 기술들이 있고요. 그래서 세부 기술로는 이렇게 1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K 익명성, I 다양성, T 근접성, 이 3가지 단계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식별화에서는
K 익명성, I 다양성, T 근접성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식별을 한다. 그래서 K 익명성에서는 뭐 3단계, I 다양성 2단계, 뭐 T 근접성 뭐 4단계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나가면서 익명성은 부분들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니까 좀 더 다시 써보겠습니다. 7자 쓰는 순간 제가 70년생이라는 게 나온 것 같고 예를 들면 주민번호가 1, 2, 3, 4, 5, 6, 7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K 익명성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세 가지를 지우면 익명성이 3단계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서 이것들을 비식별화했다라고 처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 비식별화 단계가 무슨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관련돼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블록체인 과연 도입을 해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지금 DB나 여러 가지 보안 부분에서 블록체인까지 굳이 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받았는데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에 하나 0.001%라도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안심을 할 것이고 우리는 역으로 0.001%의 불확실성도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그런 관점에서 0.001%일지라도 그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블록체인의 관계에서는 현재 이제 3세대 블록체인까지 우리가 나와 있고요. 블록체인 부분이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한번 아까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핵심은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그런 PDS 관리자들 또는 PDS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하나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마이데이터, 내 데이터를,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중심으로 또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있겠죠. 그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묶겠다라는 부분들이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보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중앙관리자가 시스템 전체를 관리할 수 있고요.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체에 의해서 이제 그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뭐 신속성이나 효율성은 분명 있을 거고요. 반대로 컨소시엄은 여러 가지 합의 절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데이터를 그 블록체인 관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좀 보면은 여기서 프라이빗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요거 같은데요. 마이데이터 사업 데이터 유출 시 여기서는 이제 도의적 책임 정도만 지면 되고 컨소시엄 블록체인에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많이 논의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마이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의 주체를 과연 민간이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블록체인 도입을 고민을 했었고 이 데이터에서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기관, 민간 기관에게 모든 걸 맡기자라는 관점에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그것은 그 기업의 책임으로 다 줄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행하는 지자체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게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많이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기관에서는 사업 감독 관리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했을 때 프라이빗으로 하면
기업에서 그것들을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그 기관도 감독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벗어날 수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컨소시엄 블록체인에서는 그 기관까지 같이 넣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라는 개념으로 말을 설계를 했었고, 그래서 법적 책임까지 기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상호 운영성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상호 운영성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고, 데이터 이동에 있어서 비식별화 부분들 우리가 제일 고민을 해야 되고, 어디 부분에서 비식별화를 하고 식별화된 데이터는 어디까지 전달해 줄 것인가, 그리고 보안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그 장으로 좀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의 법적 권리,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기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나 또 여기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과 좀 아까 처음에 그 법적인 문제 부분에서요. 기업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뭐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킹이 됐거나 자료가 이미 유출이 돼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미 유출이 됐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그 데이터를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다음 단계에 뭔가 데이터를 잃은 개인한테 무엇을 주도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피해 보상 정도가 현재는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재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속도로 앱을 깔아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 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고속도로 앱을 깔았는데 그 앱이 데이터를, 그건 유출은 아니에요. 유출은 아니고 핸드폰 데이터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뭔가 그 앱에 그런 코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깔았더니 사진하고 그런 전화번호,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내 정보들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공공기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제 데이터 보상해주는 이러한 절차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은행권에서 많이 데이터 유출 사고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경제적인 보상 뭐 이런 정도로 하지만 개인한테 돌아가는 건 사실 되게 미비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출이 되면 사실은 쏟아진 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대신 그 앞에서 이제 사전적으로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그런 보안성들을 계속 올려 나가야 될 것 같고, 식별화, 비식별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더라도, 그래서 저는 저장 부분에서는 정말로 비식별화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불편하게 다시 사용할 때 재식별화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의 핵심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쏟아진 물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사례들을 많이 만드는 게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법이 나오지는 않아요. 워낙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외국 사례까지는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런 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 판례에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판결을 하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블록체인이 굉장히 우월한 기술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요즘 그냥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일종의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 블록체인을 내가 깨겠다 하면은 깰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저도 뭐 제 연구 분야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술은 변증법적으로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블록체인을 깬다면 그 깨는 기술을 막는 또 다른 방패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에 맞는. 네. 좀 전에 나왔던 거에 약간 연관된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가
플랫폼에서 해당 사용자의 그런 데이터를 다시 리패킹이나 혹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암호화를 재진행해주는 과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비식별화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암호화 한 번은 땡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유출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유출된 사용자에 대해서도 다음 데이터를 좀 집계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유출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기존에 남아 있는 것조차 암호화를 변경한다거나 그러니까 다르게 인식될 수 있게끔 변경해주는 방법은 또 없을지. 저는 데이터 플로우 관점에서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데이터 플로우를 뭐 끝에 마이 데이터가 여기가 스타트라고 하고 여기 피니시라고 해서 4단계로 간다고 한다면 이 단계별로 비식별화 단계를 분명히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보다 보면 분명히 여기서 식별화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기를 가장 좀 줄이는 형태로 해서 활용 부분이 끝나면 다시 비식별화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따져야 될 부분들은 일단 좀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전망이 있는 부분들은 비식별화 솔루션 사업도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이고 지금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식별화 솔루션들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잘 개발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사실 인공지능 부분들에도 기술이 많이 잘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가 아까 오픈 데이터 관점에서 API를 만든다는 것은 표준화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규격화되고 그런 것들이 규격화된다면 그것들을 비식별화하는 솔루션들은 AI 기능을 통해서 분류시킬 수 있고 또 자동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솔루션도 시장이 괜찮을 것 같고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아마 그 데이터 활용 단계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각 비즈니스의 데이터 플로우를 일단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유출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각각의 단계별로 비식별화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는 게 현재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이 훨씬 더 암호화되고 훨씬 더 고도화되고 훨씬 더 보안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퍼블릭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화에 대한 구성된 서버들이 모이다 보면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은닉화보다는 데이터의 퍼블릭화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데 이게 정말 더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블록체인 링에서 데이터를 빼가서 해석을 해서 뭐 쓸 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이 고리에 들어와서 타격을 주는 걸 못할 뿐인 상태인 거잖아요. 데이터 관리할 때, 그러니까 마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할 때 전 비식별화하고 블록체인은 관리의 포인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식별화는 데이터를 말 그대로 비식별화하는 거고 블록체인의 목적은 위변조 방지에 있습니다. 네. 위변조 방지에 있고 데이터를 못 알아보게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얘는. 그 위변조 방지라는 것은 내가 내 데이터를 누가 사용했는지 또 누가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누가 삭제하고 정정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데이터 그 GDPR에서 보장한 그 처리권이라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처리권에서 내 데이터가 잘못 활용이 됐을 때 그 처리를 제한한다라고 GDPR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DB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로그 기록을 아예 다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블록체인도 아까 얘기한 양자 컴퓨터 관점에서 그걸 다 깨부시는 이러한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 현재 DB 관리 시스템보다는 그런 위변조 방조가 더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정리하면 블록체인은 위변조 관리의 그 방지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고 비식별화는 데이터 유출 쪽에 좀 더 관리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 데이터로 사업화를 한다면 지금 그 가장 이렇게 혹시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사업 아이템이 보여주세요. 그건 비밀이고요. 비밀이에요. 사실 창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영역 같고 지금 뭐 대표적으로 금융에서 많이 이제 나오고 그거 기반은 저는 그
법이 보장을 해줬기, 이동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동권을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된다면 의료 부분에서도 되게 그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날 거고, 내 병력 관리를 해주고 내 병력 그리고 내 건강 관리, 내 라이프 로그가 매일 쌓인 PDS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사업자들은 분명히 많이 생길 거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은 보험사도 있을 것이고, 뭐 헬스클럽도 있을 거고, 헬스 회사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이제 혼자 생각해 본 것들은 상품 정보, 내가 구매 이력 있잖아요.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내 쇼핑 정보를 한번 마이데이터로 팔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팔아본다는 개념은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할인 쿠폰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내가 C라는 회사에서 웹사이트에서 1년간 구매한 정보를 D라는 회사한테 주면 D라는 회사는 나한테 맞춤형 정보를 줄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내가 줄 테니 너는 나한테 뭐 줄래? 딜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업처럼 그러한 데이터 3법 기준으로 정보 이동권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민간에서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개인의 명함이 지금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플랫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활용이 앞으로 자유로워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 사업화해, 이게 해도 돼, 이렇게 뭐 타다나 뭐 이런 거. 개인의 명함을 수집해서 그건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게 지금 불법 아니에요? 왜 불법이죠? 개인이 올린 개인 명함을 네. 데이터, 빅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판매한다. 쪽은 아니지 않나요? 합부법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논란이 됐었나요? 그건 저도 네, 잘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남의 명함을 올리는 거니까 네, 제 명함이 아니고, 그것도 저는 생각을 못했고, 혹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네.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 아까 개인 API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사업안이 앞으로 좀 전망이 있나 싶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공개된 정보에 대한 것은 개인 정보라고 안 볼 수 있거든요. 공개된 개인 정보. 명함이. 예를 들어서 학과 사무실에 김종배 교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는 누구나도 볼 수 있는 정보에 공개된 정보지, 공개된 정보에 대한 법적 이슈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방금처럼 명함이라 하면 자기가 공개된 장소에 웹사이트에 자기 명함, 도매상 명함을 올려놓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뭐 대리기사의 명함을 올려놨다는 건 본인의 의도하에 개인정보를 공개를 한 거니까 그에 대한 법적 이슈는 없다라고 저는 동의를 안 판단합니다. 해도 그건 동의한 거로. 네, 공개된 개인정보의 게더링을 통해서 그걸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법적인 태도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 데이터 중권, 그건 이제 처음 생각해 본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정보를 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한테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제 3자한테 내 동의도 없이 내 정보를 올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관점에서는 이슈 제기를 분명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사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뭐 바로 떠오르는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플랫폼 기업들은 통신 쪽도 마찬가지. 내가 막대한 시설 자금을 투자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이슈를, 우리의 그 이익을 보장을 해줘라. 마찬가지 개인 입장에서는 너희들 내 데이터 가지고 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러한 논쟁도 아직은 이제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이제 저는 마이데이터 시대라고 이제 처음 얘기했지만, 주권이라는 게 민주주의 역사랑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리얼 월드에서 이제 사이버 월드에서의 주권 개념이 이제 막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을 회복하고 그럴 때까지 우리가 같이 논의할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